지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한덕수, 연일 또 터지고 있어요, 이 논란들이. 어제자로 확인된 논란들도 역시나 상당합니다. 일단 한덕수 후보자가 주미대사 때 뭔 일을 했죠? 관저에서 사적 동창회를 열립니다. 여기에 관저 직원들까지도 부당히 이 주말에 동원돼서 그들의 이 동창회에 테이블을 정리하고 이런 부당 노동까지 했다라는 사실들, 이런 것이 지금 드러났죠. 또 무역협회 회장 재직 시절에 그 당시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 호텔, 그 호텔에서 1억 원의 가치가 있는 피트니스 센터 무료 이용 카드를 지급받았는데 이거 아직도 소유하고 있대요. 게다가 이거 재산 신고할 때 포함도 안 했죠. 자, 이 두 가지 내용 기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의 기사입니다. 단독 한덕수 대사 관저에서 사적 동창회 개최했다. 특혜십이 있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주미대사 시절 대사 관저를 사적으로 이용했는데 주말 내내 그 한덕수 후보자의 부부 모교 동창회가 열렸고요. 이런 사적 행사에 대사 관저 직원들이 동원됐다. 주미대사로 있던 지난 2009년 12월 6일 일요일 관저에서 대규모 한인 행사가 열렸는데요. 참석자만 120명이 넘는 워싱턴 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였습니다. 자, 한 후보자 부부 모두 서울대 동문인데 공관에서 사적 동창회를 개최를 한 것이고요. 저녁 6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교과 제창, 한덕수 후보자의 환영 인사, 만찬과 크리스마스 캐럴 합창 등으로 밤 10시까지 진행됐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저 계단을 올라 대사 집무실을 지나면 아주 넓은 홀이 있다. 행사에 아주 적합했다. 당시 한덕수 대사가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이런 대사관저 같은 곳에 모일 수 있게 됐다라는 인사말을 했고 직접 기타를 치고 노래도 불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게 일요일 날의 행사였죠. 근데 전날인 토요일에는 한덕수 후보자의 부인 최하영 씨의 고교 동창회도 열렸다고 합니다. 주말 내내 이 사적 행사가 연이어 이어졌던 것이죠. 관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테이블 정리와 같은 행사를 돕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직후에 워싱턴 한인사회에서 비판들이 터져 나왔죠. 너네가 무슨 특권을 누리냐 라면서 탈원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당시 한덕수 후보자는 외교부로부터 주의 등의 질책을 들은 것으로도 확인됩니다. 해명이라고 내놓은 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동창회가 비용 부담한다라고 해서 그 행사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직원들은 동원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직원들이 주말 내내 부당하게 동원되었다라는 갑질 논란은 이미 그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도 당시 크게 반발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논란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논란이 더 있습니다. 바로 요 내용이죠. MBC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덕수 부부 1억 원 상당 최고급 호텔 피트니스 공짜 사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무역협회장 재직 시절 부부가 특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받았습니다. 부부 회원권이 대략 1억 원쯤 하는데 연회비는 또 따로 낸다라고 합니다. 호텔 측이 무역협회장에게 관행적으로 사용권을 제공해 온 거라고 하는데 한 후보자가 무역협회장을 그만둔 건 2015년 2월인데도 불구하고 이 카드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울 강남에 있는 5성급 인터컨티넨탈 호텔 부부 회원권 시세는 약 1억 1천만 원, 연회비도 800만 원을 내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회원권이 아니라 카드 형태의 사용권인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식 회원권과 차이가 없다라고 하죠. 임기가 끝난 2015년까지는 물론 퇴임 이후인 지금까지 10년 동안 호텔 피트니스를 공짜로 사용해 왔다라고 합니다. 한덕수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는 인터컨티넨탈 피트니스 사용권은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유하고 있던 신라 호텔의 회원권을 팔았는데 무역협회에서 건강관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인근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억대의 고급 호텔 피트니스가 아니라 마치 평범한 헬스장 사용권을 제공받은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한국무역협회가 지분을 무려 31%가량을 가지고 있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후에도 사용권을 계속 보유한다면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하죠. 한덕수 후보자는 사용권은 현재까지 보유 중이지만 역대 무역협회장들이 모두 제공받는 일종의 회장 퇴직금 성격의 서비스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참 가관도 아닌 거죠. 퇴직금 성격의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회비만 800만 원짜리입니다. 게다가 1억 1천만 원에 가까운 시설물을 평생을 이용하는 거죠. 관행이라고 넘길 만한 것이 아닌 문제입니다. 게다가 본인이 떳떳하다라고 한다면 이거 재산신고 왜 안 했습니까? 왜 포함시키지 않았을까요? 신라 호텔 이 회원권을 팔았던 거는 거기에 명시를 해놓고서 왜 지금 1억 1천만 원에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회원권은 왜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 무역협회장 임기 시절에 이해충돌 관계가 있는 호텔로부터 받은 거액의 대가성 뇌물로 충분히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무엇보다 역대 무역회장들 모두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니 이참에 역대 무역협회장 모두 수사를 진행하면 되겠다. 자백을 한 거죠. 지금 수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한덕수 후보자와 연관된 논란 초반에는 잘 나오지 않는 듯 하더니만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 내용들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첫 번째 나왔던 거는 규제 완화 목적으로 이제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만들어내가지고는 상호저축은행들의 줄줄이 뱅크런 사건을 이어지게 하는데 한덕수 전 총리의 책임이 있는 논란이 있고요. 부산저축은행이라든가 저축은행들 뱅크런 사건에 어떤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론스타 불법 매각 사건. 이와 관련돼서 법률 대리를 맡았던 그 론스타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김현장으로부터 고문을 하면서 당시 거액의 보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론스타 입장에서 대변적 발언을 했던 바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이 대법관 추천위원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대법원을 김앤장 출장소로 만드는데 기여했다라는 논란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논란들, 무명의 시행사인 강호 AMC가 장교동 그 재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이자 재경부 장관이 당시 개발 사업의 어떤 흐름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정부 고위직을 이용해서 이를 도왔고, 그에 따라서 처가의 청계천 땅에 50억의 시세 차익을 강호 그 AMC가 만들어줬다라는 특혜성 논란이 있고, 또 나온 거는 또 이제 종로구 주택도 나왔죠. 주택을 10년간 당시 그 세계 통신업체였던 AT&T, 그 미국계 정유사 그 모빌의 한국 자회사한테 임대를 계속해서 임대 수익만 얼마를 받았습니까? 6억 2천만 원을 받았죠. 근데 임대 시기가 또 논란이죠. 상공부의 산업정책국장을 맡기도 했고, 대통령 통상산업비서관도 했고요, 상공자원부의 기획관리실장도 했고요, 통상산업부의 그 통상무역실장, 그리고 특허청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이렇게 고위직들을 지내면서 이해충돌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임대를 했다라는 문제도 발견됩니다. 그리고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의혹들까지 다 뭉쳐보면 참 많이도 해 드신 거죠. 역대 진보 보수 정부를 가리지 않고서 모두 등용된 인물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다, 이런 언론들의 보도가 나올 때부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이 부정적 시선과 의견들을 모아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한덕수 후보자 역시도 초록동색, 결국 끼리끼리 뭉쳐서 내각을 구성했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주고 있는 논란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계속된 논란들은요, 꾸준히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업데이트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